안녕하세요. 부자비스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1억씩 매출을 올린다, 또는 연간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 이런 문구를 보신다면 얼마나 솔깃하시겠어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데 오프라인 점포일수록 매출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배달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유혹적인 광고 문구들이 유튜브나 일반 광고에 난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아무래도 창업 관련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이 저한테 저절로 많이 뜹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월 매출 1억, 이런 배달 사업, 이런 광고 영상이 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실제로 그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8천만 원을 넘어선 그런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었고, 곧 1억에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딱 보기에도 진짜 100만 원 이하로도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저렴해 보이는 그런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 안에는 1억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여기저기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또 클릭을 해봤죠. 메뉴를 봤더니 그 메뉴의 사진이 그냥 막 찍은 사진이에요. 음식 사업에서는 메뉴 사진의 그 퀄리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배달 사업은 메뉴 사진의 퀄리티가 소비자들의 어떤 그 클릭을 누르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딱 봐도 그냥 음식도 별로 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들어가 있는 창 같은 것은 요즘 완제품 받아가지고 그냥 조립만 해가지고 정렬만 해가지고 배송해 주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찬도 매장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다 완제품을 공급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투자비를 또 봤습니다. 투자비를 봤더니 1,000만 원이에요. 가맹비 500만 원, 교육비 300만 원, 그리고 이행보증금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맹본부에 내는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행보증금 200만 원은 나중에 사업을 그만두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가맹본부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물류대금 결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결제의 미수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가맹본사의 수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창업자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주방 설비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다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비가 싸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가맹점 숫자가 몇 개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가맹비나 또는 교육비 정도만 본다면 가맹점이 한 200~300개가 넘고, 또 가맹본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도 가맹비 500만 원 내외로 받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생업체가 그 정도 비용을 받는 것은 일단 나머지를 전부 다 가맹점주가 알아서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싸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만 봤을 때 그 홈페이지에 지난달에 개설됐다고 표기되어 있는 점포 수가 10개 정도 됐습니다. 전체 홈페이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시스템도 별로 좋지도 않고 투자를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가맹점이 10개가 모이면 1억 정도의 그냥 매출 총이익을 올렸다, 매출액이나 매출 총이익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배달 사업 영상을 봤습니다. 매출액이 10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도 1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창업 전문가가 배달 사업을 해서 성공한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가맹점이 1년 만에 수십 개가 개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에 가맹본사의 사장이 잘 나올 때는 한 7천만 원대까지 가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매출이 오른다고 했더니,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바로 연 10억 정도 되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목도 연간 10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에 가맹점들은 한 2,500 정도 매출을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정보원계서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그 브랜드의 점포당 평균 연간 매출액은 1억 7천만 원대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맹 점포당 연간 매출액이 1억 7천이니까 월 한 1,500 정도 되는 그런 매출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목에는 10억이라고 붙여져서 이렇게 어그로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거나 또 정보를 가장해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함정이 있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영상이나 또는 문구를 보고 장업을 했을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두 브랜드가 모두 실제로 특정 점포는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 가장 광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홈페이지나 또는 그 박람회장에서 배포하고 있는 브로셔나 또는 박람회장이나 사업 설명회장에 비치되어 있는 배너나 이런 곳에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파파라치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지금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이런 허위 가장 광고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법정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의 여러 가지 나쁜 문제 중에서 특히 허위 가장 광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허위 가장 광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허위 가장된 정보에 의해서 장업을 했다가 속았다는 걸 알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가맹 본사가 이런 허위 가장 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도록 하는 게 소송을 하는데도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그 가맹법 상으로는 매출액에 대한 것은 서면에 의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브로셔라든지 또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홈페이지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받았던 상담 내용에 대한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허위 가장 광고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매출액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맹 본사가 마치 100%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 그것도 허위 가장 광고에 해당될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내세우는 어떤 매출액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이 가맹 본사의 영업 사원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가맹 본사의 영업 사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직으로서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고 가맹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해당 회사의 정규직이 아닌데 외부의 영업 대행사에서 들어가서 마치 그 회사의 영업 사원인 것처럼 가맹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 있는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약간의 활동비만 받고 가맹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규적인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공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의 실적제로 들어와 있는 그런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영업을 하거나 또 가맹점의 어떤 예상되는 매출액에 대해서 허위로 부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해당 가맹 본사에서는 그렇게 허위 가장 광고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업사원들에 의해서 허위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허위 정보에 의해서 속아서 창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그런 상담 내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것들을 증거 자료를 수집해 둔다면 만에 하나 내가 속아서 창업했을 때의 어떤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맹 본사 입장에서도 이런 허위 가장 광고에 대해서는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의도적으로 허위 가장 광고를 할 의사는 없었는데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의 가맹 점포가 1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그 10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특정한 때에 매출액을 제시하고 이것은 허위 가장이 아니고 진짜 매출액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허위 가장 광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그 매출은 특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반
그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특정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편적인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가장 광고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은 서면에 의해서 제시하게 되어 있고, 서면에 의해서 매출액을 제시할 때 왜 그 매출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타당한 어떤 논리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가맹본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맹본사들도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그 정보공개서에 공개되어 있는 가맹점의 매출액 데이터를 가지고 프랜차이즈와 관련되는 유튜브 영상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의문들을 가지실 겁니다. 과연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나? 가맹본사에서 엉터리로 신고를 한 거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 매출액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그것을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자료는 이것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브랜드, 양심적인 브랜드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엉터리로 등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등록한 자료들이 바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자료는 아주 2년 전 자료일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결산이 끝나고 나서 정보공개서 자료가 올라가고, 그 정보공개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이것을 검토한 후에 순차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는 전전년도의 자료가 그 해의 연말에 돼서 이렇게 공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업종의 그 부침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1, 2년만 해도 어떤 특히 유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짝하고 올랐다가 또 반짝하고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자료는 그 브랜드가 잘 나가던 때의 성수기 매출 데이터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약간 과장되고 부풀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참조가 되는 것은 여러 브랜드 간 비교를 할 때, 또는 그 해당 브랜드의 대체적인 매출을 파악하는 평균 매출 수준으로는 참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할 때 매출을 예측하고 싶다면 정보공개서에 등록되어 있는 평균 매출액을 좀 참고를 해서 이 업종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버는구나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떡볶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브랜드가 전부 허위로 신고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특정한 업종, 특정한 브랜드의 매출액을 보고 이 브랜드의 조건, 예를 들면 장업 규모, 들어가는 상권 입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좋은 상권에 들어가는 브랜드는 매출이 높지만 그만큼 투자도 많이 되고 월세도 비싸다는 거,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브랜드는 매출은 낮지만 굉장히 주변부 상권에 들어가서 매출이 낮은 대신 좀 알차게 운영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점은 정보공개서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연평균 매출입니다. 점포당 연평균 매출이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든지 최고와 최저 수준의 어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내가 최고 매출을 올리는 점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최저 매출을 올리는 그런 가맹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는 것이지, 결국 나의 경영 역량,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상권 입지, 그리고 경쟁 환경, 그리고 그 업종의 브랜드 수명, 그리고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면 적어도 매출을 만들어내는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가 정도는 공부를 하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창업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사업하고 나서도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고 있으면 매출을 일으키는 요인에 따라서 경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출액을 올리는데도 훨씬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그분들의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